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우리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닉네임도 많고요. 프로레슬링 뭐 스포츠 해설가 뭐 아니면 뭐 어디 대표님, 해설가님 뭐로 설명해야 되죠? 그냥 육체파 지식 노동자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육체파 지식 노동자. 예, 네. 그때 제가 그 유자넷 그 같이 모임에서 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이분 굉장히 깨어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네. 제가 지금 김남훈 씨를 잘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 UFC나 거기 해설가로 하실 거 그리고 그다음에 뭐 레슬링 나올 때 반칙을 좀 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프로레슬링 경기할 때는 이제 쇠사슬 체인, 철제 의자, 그리고 못 박힌 야구 배트 예, 이런 걸로 좀 난장질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TV 봤을 때, 네. 그 뭐 해설할 때는 괜찮는데 우리가 이제 레슬링 할 때 보면 우리가 보통 악역을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좀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날 제가 보고 나서 이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프로레슬링 선수가 3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개체 숫자로 보자면은 지리산에 있는 야생 반달곰이 30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중의 소리 생방송에 야생 반달곰이 나와서 맹모왕 씨랑 같이 방송하는 거죠. 예, 아주 진기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게 말해요. 네. 예. 굉장히 재미있으시고, 참 멋지시다. 사실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방송하는 것이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광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불러주신 게 영광이죠. 예. 그러면 사실 뭐 우리 김남훈 씨가 해본 말입니다. 예. 그렇죠? 저도 이렇게 농담하시는 거 잘 아니까. 예.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되니까 우리가 민중의 소리가 좀 업그레이드 되고 좀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 발치에서만 봤던 분들을 직접 이렇게 가깝게 대화도 서로 쌍방향 통행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 봐봐요. 제가 말빨에서 밀린다는데 큰일 났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예, 저야 그냥 제 체중이랑 하드웨어에서는 좀 제가 앞설 수는 있습니다만은 말빨에서 이제 맹봉왕 선생님한테 안 되죠. 아니야, 저 말빨 굉장히 세시더라고. 제가 잠깐 나눠봤는데 많이 센 것 같아요. 네. 예. 그 반값 등록 꿈에서 1인 시위 하셨죠? 1인 시위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선대인 부소장님과 함께 등록금의 비밀, 그러니까 세금혁명당 UCC 차원에서 그런 UCC들을 만들어서 지금 찍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어떤 특정 이슈를 전달할 때 사실 좀 약간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막 뭐뭐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재밌게 좀 약간 개그 코드를 넣어가지고 5분 안에 동영상으로 좀 재밌게 전달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맹보학 선생님과 알게 됐던 유자넷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도 조만간 참여연대 쪽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재미있는 내용으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걸로 동영상 한번 만들어볼 생각이에요. 네. 출연합니까요? 같이 나오시죠.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드려 맞는 역할이나 그건 좀 아닌가요?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좀 인상이 선하잖아요. 그 부분 제가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때려? 이게 이제 코믹하게. 뭐 그런 건 되는데 어쨌든 육체파 지식 노동자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사실. 네.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입으로 먹고 살고 그러니까 해설자, 그다음에 글로 먹고 살고 작가, 그다음에 몸으로 먹고 살고 프로레슬러,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로 이렇게 한 단면만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뭐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나름 만든 말이 육체파 전방위 지식 노동자. 전방위가 또 들어갑니까? 예, 전방위. 어쨌든 제가 이제 정보를 좀 모르니까 좀 찾아봤어요. 네. 어렸을 때 워낙 몸집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나 이럴 때는 좀 이렇게 그때는 국민학교였겠지만 그렇죠. 뚱땡이 이렇게 놀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 또 작았어요, 좀. 그래요? 네, 지금은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반에서 한 14번? 네, 그때 또 한 50명, 60명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드려 맞기도 하고 자주 괴롭힘을 당했는데 제가 미군 부대 살았는데 송탄이요. 송탄. 미군 부대에 살았는데 수곡에 맞아요.
아니 거기서 무슨 오염물질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애가 커지기 시작하더니만 그 고엽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고엽제 때문에 커졌나 제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애들을 좀 괴롭혔죠. 조금만 괴롭혔습니다. 3학년 때 확 컸다 이거죠. 네, 그때 4학년 때부터 쭉 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 그때 송탄에 대한 기억이 저는 굉장히 좋아요. 뭐냐면은 그 다른 분들은 고향 이야기하면은 그 뭐랄까 그뭐 이렇게 산 나오고 강 나오고 숲 나오고 멍멍 이런 거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고향 생각이 나면은 뭐냐면은 미군 부대 그 다음에 뭐 부대찌개 미군 헌병들 이런 이미지가 고향에서 떠올라요. 그게 좋아요? 그 실제로 좋기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집 생각나면 가끔 이태원을 갑니다. 저는 고향이 수원인데 네. 수원에 보면 수원 비행장이 있어요. 거기도 그렇죠. 예. 미군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시골과 미군과 이렇게 겹쳐 있어서 다 경험을 하는데 물론 좀 덜 경험하기 수원보다는요. 근데 그게 또 그리울 때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좀 왜곡된 추억. 근데 이제 추억이라는 게 어쨌든 그때 이제 저는 잘 놀았으니까 잘 지냈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 이미지가 저는 좀 잘 남아 있습니다. 그때 뭐 좀 맞았다거나 아니면 뭐 찌질이처럼 살았다면 좀 안 좋았을 텐데. 그때 그 동네 골목길에서 담배 피는 형들 있잖아요. 예, 많이 때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이제 좀 중고등학교 때. 예, 그래. 여기 보면 뭐 하여튼 제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오토바이도 타시고 네. 뭐 레슬링 자체가 이렇게 격투기 하니까 뭐 무서움을 타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오토바이가 사실 무섭잖아요. 어떻게 볼 땐. 그렇죠. 오토바이, 프로레슬링, 격투기 한마디로 엄마가 싫어하는 건 다 하는 거죠. 예, 완전 완벽한 이 시대의 불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각각이 뭔가 좀 저한테 줬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프로레슬링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레슬링을 좋아서 한 것도 있지만은 프로레슬링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바뀐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요? 뭐냐면은 프로레슬링이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그 연기와 비슷해요. 명박 선생님 이제 그죠. 연기자로 네. 활동하고 계시지만은 그 드라마나 무대에서 뭐 자신의 출연분 5분, 10분 또 1시간 안 동안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저희 이제 프로레슬러들도 이제 그 링이라는 무대 안에서 사방팔방의 관객의 시선과 싸우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프로레슬링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그 스턴트맨의 액션 멜로 드라마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말을 참 이게 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남 탓할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은 제가 준비한 만큼 링에 올라가서 보여주고 정확한 정당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경기가 딱 끝나고 라카룸에 돌아오면은 오늘 경기 망쳤다. 아니면 오늘 경기 끝내줬다. 바로 알거든요. 그렇죠. 알죠. 어떻게 본다면은 일반 직장인들이 자기 인생이라든가 어떤 자기가 만들었던 결과물에 대해서 보통 평범한 분들이 그 스스로 평가를 내리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회사를 뭐 예를 들어 입사를 했으면은 뭐 이제 대리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승진을 해서 자신의 스스로 어떤 그 채점을 매기기까지 꽤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죠. 그 저 같은 경우는 15분이면 끝나야 돼요. 경기가 15분. 그렇죠. 딱 보여주는 게. 네. 아마 맹봉학 선생님들 출연했던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연극에서 딱 끝나면 딱 알잖아요. 알죠. 내가 너무 잘했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저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양의 피드백을 줬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뭐 그런. 그래서 저는 참 즐겁습니다. 프로레슬링. 예. 결국은 모든 게 사실은 내 탓인데 우리가 내 탓하지 않고 좀 누구 탓을 하잖아요. 솔직히 사람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MB 같은 사람들이 그만 남 탓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이명박 대통령 각하라고 얘기했죠. 각하를 사실 누구는 이사장이라던데. 예. 이사장.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상당히 뭐랄까 요즘 이 분위기가 네. 까는 분위기가 돼버렸는데 저는 거기서도 약간은 좀 하나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냐면은 이 엉망진창된 게 모두 다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비판하는데 사실은 저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몇 해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분이 당선되셨을 때 이런 프로세스가 나갈 거라는 거는 모두 다 이제 예정돼 있던 거고요. 이미 어떻게 본다면 그때 그 뭐랄까 이 선을 이미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대통령의 책임도 있지만은 이런 상황 그 사람에게 그런 분에게 이런 좀 엄청난 권력을 준 것도 우리 국민들이 또 이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해요. 저 반성해야 되는 건 네. 아니고 사실 우리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전가 14범을 대통령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도덕성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우리가 이제 급속도로 자본주의가 발달되면서 산업이 발전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돈 만능 시대가 된 거예요. 금전 만능 그렇죠. 시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전가 14범인데도 불구하고 경제만 잘 살아준다, 배불러준다고 하니까 뽑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 많이 반성하고 있잖아요. 뽑은 네. 사람들이 길거리 나와서 촛불 들고 있고 네. 그렇게 못하면 뭐 동의라도 좀 하고 그렇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직 그런. 근데 이제 저는 좀 생각하는 게 그런 어떤 에너지가 그 대통령 한 사람을 완전히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도 일종의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음번에 어떤 이런 또 한 번의 테스트가 국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내려졌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연습하고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분이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어떻게 본다면은 좀 이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악의 결정체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분에게 어쨌든 1,400만 명이 표를 줬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어떠한 형태로든 인간의 어떤 욕구, 내가 잘 살고자 하는 욕구, 내가 내 땅이 땅값이 올라가길 원하는 욕구, 우리 집 월세가 우리 아이가 서울대 연고대를 갔으면 하는 욕구, 이런 욕구들이 모두 다 모이면은 하나의 또 다른 이명박 대통령을 또 만들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어떤 참 정말 제가 다른 차원으로 정말 대통령 각하는 요정님이시구나. 이렇게 참 사람들 많이 깨우치게. 맞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몇 회전까지 와도 링에서 쇠사슬 휘두르고 가만 걸어야라 하면서. 맞아. 예. 이제 또 하나의 팬분이 생겼어요. 앞으로 네. UFC 보겠다고. 예. UFC 해설자는 잘렸습니다. 몇 달 전에. 잘렸어요? 예, 몇 달 전에. 그래요? 왜 이렇게 재밌는 분을 잘렸을까?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삶의 계기가 있잖아요. 네. 계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전환점이라는 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뭐 열심히 살았지만 못하고 뭐 깡패같이 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자신이 책을 쓰면서 그리고 물론 이 정부가 이렇게 해서 변화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한다든지 참여하는 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레슬링도 네. 하나의 계기였었고 또 하나는 일본어 공부가 하나의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잠깐 이제 사정 때문에 휴학을 했을 때 일본어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일본어 공부를 하게 됐던 계기가 바로 오토바이 때문이었어요. 오토바이요?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일본 오토바이 잡지를 사다가 봤었는데 그때는 일본말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그림책처럼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일본어 공부를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휴학기를 낸 상태에서. 그러니까 2달 지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말하게 되고 4개월 되니까 좀 쓰게 되고 6개월 되니까 어느 정도 프리토킹 되고 8개월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무나 너 어제 술 먹고 일본어로 주정하더라. 이제 거기서 하사를 하고서 이제 일본어 공부를 그만두고 다시 한번 잡지를 펼쳤는데 그 탑건이라는 영화 아시죠? 네. 톰 크루즈 나오는 거. 그 영화 보면 톰 크루즈가 탄 오토바이가 바로 그 가와사키의 GPZ 900이라는 오토바이거든요. 제가 그 오토바이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오토바이에 대한 시승기가 그 일본 잡지에 실려 있었는데 그거를 딱 읽었는데 지금까지는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림체로 읽었었는데 일본어를 알게 된 순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 영화 매트릭스에서 녹색 글자 팍 떨어지듯이 글자들이 저한테 막 날라오더라고요. 뜻이 뭐 직진 가속에서 7,000rpm에서 2차 가속을 하면서 엔진 rpm 좀 막 써있는데 그때 뭘 느꼈냐면은 그 작년에 남자의 자격 있었잖아요. 네. 박할린 선생님이랑 그 여러 네, 연예인들 나오셨던 거. 그걸 보면서 그 일반 우리 시청자들이 사람들이 감동했던 게 뭐냐면은 엄격하지만 자애로운 선생님에게 그 지도를 받으면서 공통된 하나의 미션을 친구들과 함께 클리어해 나가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때 당연히 경험해봤어야 했던 것들을 못했으니까 그렇죠, 남자의 자격 합창단 편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 흘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바로 그걸 느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즐겁고 결과가 나오구나. 라고 느꼈던 거죠. 근데 그게 아쉬운 게 뭐냐면 다 커가지고 그걸 느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느꼈더라면은 제가 조금 더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럼 뭐 다른 사람 살았다면 뭐 좀 정치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모르겠네요. 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재다능하고 해서 뭐 정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치요? 정치는 전 이미 하고 있잖아요. 아니 물론 투표도 생활 정치를 하고 네. 있지만 우리가 보면 이제 국회에 있는 거 보면 좀 답답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제 말과 오늘 말이 틀리고 하니까. 특히 작년에 그 날치기 할 때 보니까 저 같은 사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으로 한좀 네, 제일 재밌던 게 뭐냐면 김성애 의원이었는 한나라가 그 주먹을 그 사람 그분에 대한 그 조선일보 기사 너무 웃겼어요. 한 방에 4명씩 떨어져 나가 이러면서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 뭐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아니 이게 정치면에 왜 기사가 그러니까 UFC 격투 기사로 나오겠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정희 대표님 만나가지고 저 촛불 그 문화제 때 만났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제가 뭐 나중에 1대1 지도 한번 해드리겠다고 주먹에 날라올 때 밑으로 파고들어서 테이크다운 시키고 바로 위에 올라타서 암바로 전환시키십시오. 네. 아이고 재밌습니다. 자 우리 또 노래 한번 듣고요.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